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선원과의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선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선장과 또 다른 선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 김윤 당선인이 전남 지역 의료 현실 진단 결과 전남에 의대 한 곳과 2개의 부속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제안한 의대 공모 5인 간담회에 순천시와 순천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전남도는 다른 날을 잡아보자며 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장흥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된 농민을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주로 새우잡이에 쓰이는 다짜망 어선에서 선장이 선원을 폭행하다가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선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선장과 또 다른 선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저녁 6시쯤. 50대 선원 A씨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포 해경이 조사해봤더니 A씨가 바다 위에서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유기했다는 선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 오전 무렵 신안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이 A씨를 폭행해 숨졌고 다음 날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선원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장은 숨진 선원이 평소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어선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소할 때 쓰는 호수로 바닷물을 쏘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민들은 주로 바다 위 비좁은 공간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압박감 때문에 다툼이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배가 이제 좁은 데서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완력 싸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싸움을 많이 일어나서. 해경은 A씨를 살해하거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선장과 선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 바다 위 한정된 공간은 강력 사건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순찰과 선원 교육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12일 열 예정이었던 국립의대 신설 관련 5자 공동간담회를 연기하고 추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전남도는 두 대학과 목포시 또 순천시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자 공동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일부에서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대학과 시장의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이달 안에 확정하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받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전남 지역 의료체계를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수 해결 방안으로 한 개 의과대학에 2개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열린 전남 지역 필수 의료 해결 방안 특강.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김 교수는 전남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중증 환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35% 더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급인 3차 병원의 병상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2.1개인 반면 전남은 0.6개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적정 병상 수는 3차 병원과 2차 병원 모두 2개가량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 2차 병원 환자의 60.7%가 중증인데 3차 병원이 없어 낮은 수준의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증 환자 중에 60.7%가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게 간 병원의 수준을 고려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 거고요.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도 4명 중 3명이 자기 환자의 중증도에 비해서 낮은 급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김 교수는 지역 안에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의대가 없는 전남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대가 단 한 곳만 운영되더라도 대학의 부속 병원은 거점별로 2곳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남에서 운영되는 2차 병원들을 3차 병원급으로 끌어올릴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0병상을 만드는데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2차 병원인 순천 성가룰로 병원이나 목포 한국병원 등을 3차 병원급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은 권역별 필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10년 동안 1,000억 원을 만든다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2가지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만 전남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1대학, 2캠퍼스, 2부속병원 체계가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을 전남 주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대 설립 이후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병원 확충부터 서두르고 지지부진한 의대 설립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10일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130주년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지 6주년을 맞아 풍물놀이와 특별 공연, 동학농민혁명 경과보고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과 지자체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희생된 농민들을 추모하고 동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의 주제인 1894년 습뱃들, 2024년 다시 개벽처럼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에너지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외국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의사 대체 제도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저질 의료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 가운데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과 교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침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대란이 염려되다 보니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을 떠난 의사들,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숙취 상태에서 출근길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보성 밀영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실시된 고속도로 순찰대의 음주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가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근로 일자리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공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A씨가 참여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흥군의 해당 직원의 해고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남수연 이은경 선수가 올림픽 예행연습 일환인 스페셜 매치에 양궁 국가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양궁장에서 열린 스페셜 매치에서는 파리올림픽 경기장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 등이 펼쳐졌습니다. 남수연 선수는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선수는 오는 21일 경북 예천에서 열리는 양궁 2차 월드컵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파령산 편백 치유의 숲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고흥군은 길이 335m로 구축된 황토 맨발길에 세족장이 설치돼 편백나무 숲길을 거닌 뒤 발을 씻을 수 있어 쾌적한 산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고흥 파령산 편백 치유의 숲은 명상쉼터와 풍욕장 등 20여 종의 산림 치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53회 전국소년체전과 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지역 학생들로 꾸려진 청소년 기자단은 행사 당일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각종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며 오는 25일 목포역 광장에서는 청소년 댄스팀과 밴드가 참여하는 문화축제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학생 만여 명이 참여하는 응원단은 행사장 곳곳에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찾아 힘을 불어넣어줄 예정입니다. 올해 첫 초중 고졸 검정고시에서 전남은 562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1회 검정고시에 672명이 응시한 가운데 80.7%인 518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으며 시험별 합격률로 초졸 95.3%, 중졸 85.2%, 고졸 81.7%로 집계됐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오는 17일까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현장 공간 구성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서 여수교육지원청과 목포 창의융합교육관에 글로컬 미래교실을 구축한 상태로 박람회 현장에도 오는 26일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전시관에 22개 국가별 부스를 비롯해 전남 교육물품 전시관 등도 개막 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여수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남은 기간 관련 대책을 보완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진군 의회 A 의원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A 의원에 대한 징계 차원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윤리심판원 개최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